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의합니다. 제 이제 아버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난 뒤에 해외 여행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주로 제 기억에는 로타리 활동을 주로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로는 골프를 하셨습니다. 로타리는 아버지가 이제 부산 로타리 클럽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나중에 그 자매 클럽으로 중부산 로타리 클럽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회장도 하게 됩니다. 이 중부산 로타리 클럽의 회장을 하시면서 동생 신경외과 의원의 김은묵 박사님, 그 후에 제 장인이 되죠. 그 김은묵 박사님과 그 한 회원으로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 병원에서의 저희 그 친척의 사고사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아버지 장인 어르신이 이제 의형제를 맺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제가 장인 어르신으로 모시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제 빚어지게 된 겁니다. 아무튼 그 로터리 클럽 활동이 아버지께서는 그 국제 봉사단체라는 뜻에서 그 국제 봉사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셨고요. 이제 그리고 부산의 그 중부산 로터리 대표로서 이제 시모노세키와 우리 부산 자매 시가 될 때에 아버님이 또 가셔서 시모노세키의 명예 시민 자격이죠. 그리고 행여의 열쇠를 가져온 것도 있고 그거 지금 제 기념관에 보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버님은 폴 해리스 자격부터 해서 로터리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는 제 기억에는 56살 정도 꽤 늦게 배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제 다른 뭐 운동 취미 활동이 없었으니까 부산 로터리, 부산 칸츄리 클럽에 이제 회원이 되셔서 그 이사도 하게 되고 만 70살에 그 싱글 골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핸디캡이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게 항상 자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허리를 다쳤기 때문에 제가 평생 골프는 잘 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한 번도 아버님을 이겨보지 못한 아마 어느 자식도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 골프 해가지고 이기지 못한 경우는 아마 제 말고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버님은 골프를 참 좋아하셨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은 하셨고 처음에는 이제 자가용이 없을 때는 부산 칸츄리까지 택시를 타고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제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골프장에는 자가용만 그 당시 주로 타고 다녔는데요. 아버님은 그러한 어떤 체면 같은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그런 것도 아버님에게 배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1968년 7월 23일 그날은 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서는 이제 장인어르시죠. 이제 타계한 날인데요. 우리가 1965년에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쉽게 비행기표를 사고 쉽게 지금같이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마사위로서 장인어르신의 장례에 가지 못한 것을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고 제 형수님 말씀 들어보면 어머님께서는 그 쪽머리를 풀고 긴 머리로 빗어서 하루 종일 그 호곡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한약협회, 대한한약협회 이사나 또는 동구보건행정 자문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회활동도 했습니다만은 아버님께서는 이제 자주 외국 여행을 하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하나 참 재미난 것이요. 아버님은 외국에 갈 때 단체로 갈 때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버님이 이제 일본에는 되게 이제 단체가 아닌 게 가니까요. 단 한 번도 어머님과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이 먼저 가셔서 공항에 기다리고 그 다음 날이나 몇 시간 후에 어머니가 도착하면 영접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아버님께서
웅동중학교 교장 하실 때에 서울의 중등 교장 아마 모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가셨다가 오면서 이제 그 50명이 타는 작은 프로펠러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부산에 오게 된 거죠. 그때는 부산의 공항이 지금 수영 백스코가 있는 센텀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이 수영 비행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리게 됐는데 그 비행기가 타이어가 나오질 않아 가지고 그 타이어 고장인 거죠. 그래 가지고 동체 착륙을 할 때에 거의 아마 아버님은 비행기 폭발로 사고로 돌아가실 것으로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동체 착륙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을 다 사용할 때까지 빙빙 돌다가 이제 기름이 다 소요되고 난 뒤에 동체로 그러니까 이제 발통 없이 바퀴 없이 바로 이제 착륙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사상자가 거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비행기를 타실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뒤에 한 번 좀 그랬는데요. 이해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딱 제 아내와 미국 갈 때 제가 따로 먼저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뒤부터는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만 번 이상의 비행기가 뜨고 앉아도 이 착륙을 해도 거의 사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가장 안전한 그러한 운송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버님께서는 평생을 그렇게 늘 조심하고 사셨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죽으면 우리 자식들 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아버님이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께서는 1971년이죠. 1971년에 10월 말에 혼자서 요코하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3년 만에 어머니 혼자서 이제 요코하마에 가게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묘소를 참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쓴 시조를 제가 낭독을 해보도록 기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향을 말없이 맞아주는 묘포, 의지할 곳 없는 세상을 난초에 의지하는 세월이로다. 제가 정확하게 이때 어머니 마음을 제가 잘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제 가슴에 애틋함이 묻어나는 그런 기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유고를 보면은 1974년 7월 28일입니다. 그때에 저에 대한 그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책을 잠깐 제가 이건 아버님이 메모된 것을 제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저 아내의 그 결혼에 대해서 우리 부산의 많은 분들이 선을 보고 결혼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연애 결혼이라 그러면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김은묵 박사의 요청으로 차남 정이화와 김nen시는 혼인신고를 하다. 당시 자부 김nen시는 남가주대학 1학년 재학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남 의화와 봉생신경외과 병원장 김은묵 박사의 무남 동료 김nen시 25년 후에는 이제 김남미로 개명을 했습니다만 와 약혼식을 하였다 했습니다. 이게 날짜가 1974년 7월 28일입니다. 저도 보통 8월 초로 제가 기억했습니다만 7월 28일로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 두 사람은 이화여대 앞에서 1973년 6월 썸머스쿨 중인 김nen시와 서울서 우연히 만나서 연애를 하였다 한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기록을 남겨놨어요. 이게 그 아버님께서는 아마 그 우리 두 사람이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부산에 계셨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또 이것을 기록에 그렇게 남겨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 부부가 서울에서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지난번에 유튜브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연히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1년 후에 약혼을 하게 되고 또 약혼하고 난 뒤에 약 2달 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혼인신고 후에 한 달 후에 장인 어르신이 그렇게 대왕거로 화재로 세상을 버리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숙명으로 생각하고요. 장인 어르신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95%라는 엄청난 상속세로 병원이 존폐 위기에 빠졌을 때 제가 법적으로 사위라는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어서 오늘의 봉생병원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그 혼인신고를 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나고 한 이 모든 것이 참 우연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1985년 11월 달에 아버님 어머니께서는 일본의 중앙대학이 아마 그때 85년이 창립 100주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5년에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7년 3월 11일 날 어머니의 해갑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해갑 때 지금 타계하신 제 형님이시죠. 정은하 박사께서 당시에 그 초량의 유일 신경외과 병원 원장이었죠. 그 정은하 형님께서 해운대 그로리 콘도에서 많은 일가 친척을 모시고 아주 성대하게 해갑년을 열어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2009년 2월 22일에 세상을 버리게 됩니다. 사실 돌아가시기 3년 전에 뇌졸중이 와서 그 당시에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재활병원이 부산에 없었기 때문에 재활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에서 간단한 물리치료나 받고 이렇게 간병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된 것을 제가 늘 가슴에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우리 부산에 재활병원다운 재활병원 그런 세계적인 재활병원을 하나 만들겠다는 일념을 가져서 한 달 전에 간만동에 봉생 힐링병원이라는 그런 그 회복기와 회복기 센터와 그리고 재활 중심의 그 병원을 제가 만들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지금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일이 생겼으면 제가 응급 가료를 하고 그 가료가 끝난 한 1, 2주 후에는 봉생 힐링병원으로 옮겨서 집중 치료를 했으면 아버님이 말년에 좀 더 높은 삶의 질을 즐기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참 마음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혼자서 집에 계시면서 제가 간병인 그리고 제 형수님이 아주 극진한 간호 그리고 제 집사람의 헌신적인 노력들로 외로움을 달래면서 아버지와 그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던 그 수정동 374번지 동서한약방 바로 그 집에서 사시다가 결국 이제 세상을 버리게 되는데요. 그게 2013년 9월 2일입니다. 오후 5시 35분에 그랬는데요. 제가 그날 본회의 아주 중요한 본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제가 중환자실 어머니를 마지막 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갔다가 오후 한 1시인가요? 형수님께서 아무래도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바로 김포공항을 거쳐서 비행기로 병원에 왔습니다만 지금 생각도 참 희한한 것이 그때 국회에서부터 공항까지 또 공항에서 부산까지 또 부산 김해공항에서 봉생병원까지 전혀 비행기가 연발작도 없었고 길이 아주 막히지 않게 해서 정말 짧은 시간에 옴으로써 어머니의 그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의
그 일대기를 작년 아버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만들면서 이 일대기에 제가 어머님에 대한 것도 별도로 제가 하나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그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렇게 해서 그 책을 아버님 일대기에 부부 일심동체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만들어서 아버님 영전에 바쳤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서 제 아버님에 대한 이제 말씀을 끝내고요. 다시 제가 부산으로 와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얘기를 다음 주부터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